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제품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와 함께 미중 기술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뉴스가 나와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거는 이제 일기에 계신 일기 장기 투자방에 계시는 한스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인데요. QC웨어 4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QC웨어가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4G라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벤더들 뭐 아이온큐, 리게티, 엔비디아, 듀웨이브, 인텔, IBM 퀀텀 이런 벤더들의 이런 양자 하드웨어 그리고 양자 시뮬레이터에 접속해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알고리즘을 돌려볼 수 있도록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시간당 얼마인지. 근데 보시면 흥미롭게 아이온큐는 1시간에 15,000불인데 리게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5,000불, 디웨이브는 그거의 반절밖에 안 되는 2,500불, QC웨어, 4G, IBM 이쪽은 뭐 더 싸고 GPU 베이스드 양자 시뮬레이션은 100불, 인텔은 거의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여겨서 이제 저희 한스님이 이쪽에 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왜 아이온큐만 이렇게 비싸냐? 라고 보내셨는데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밝히긴 어렵지만 이쪽에 좀 높은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아이온큐는 자신들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큐시웨어도 고객들에게 높은 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아이온큐 하드웨어, 양자 하드웨어 접속 시에 접근 창에 요청이 Q 대기가 되고 실행이 되는데 이 대기열이 더 짧아지고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액세스 윈도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보자니 보니까 더 빨리 그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 상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종류의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즉 아이온큐께 좋다라는 의미를 돌려서 말해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해석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자사의 하드웨어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이미 여기서 높은 수수료 요금을 매긴다는 것에서부터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큐시웨어 4G 쪽에서 봤던 거고, 비슷하게도 이제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서 뭐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온큐 얘네들의 양자 하드웨어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딩 서비스인데 저도 여기 가입을 해서 그 프라이싱 테이블을 봤더니 디웨이브 거, 아이온큐, 리게티 게 있죠. 근데 보시면 태스크 프라이스는 다 똑같은데 샷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네는 0.00019인데 0.00035인데 얘는 0.01이죠.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면은 뭐 100배도 넘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와 샷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뭐 교수님이나 이쪽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런 박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인 컴퓨터라서 한 번의 실행만으로는 정확한 값이 나오거나 각 결과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000번 이상의 반복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제일 정확한 결과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실행을 샷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행하는 걸 샷이라고 하고 여기서 실행을 여러 번 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 더 큰 범위, 더 큰 스케일의 것을 이제 태스크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태스크는 가격이 다 똑같은데 샷 프라이스가 아이온큐가 엄청나게 비싸다. 즉 앞에서 큐시웨어에서 봤던 것과 같이 자사의 그 프로덕트에 대한 품질 이 보증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제품 품질이 딴 데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희가 한번 내려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중 기술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자기들의 양자 컴퓨터가 뭐 구글의 뭐 1000만 배 이상 빠르다라는 얘기를 낸 적도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두 국가가 그리고 뭐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이 5차 산업혁명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 그리고 4차에서 나왔던 AI, 머신러닝, 뭐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들이 이런 돈을 얼마나 쓸지,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CNBC에서 24일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10여 개의 중국 기술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요일 국가안보 외교정책 우려를 이유로 12개 정도의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본사를 둔 8개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군의 양자 컴퓨팅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군사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지원하는 미국산 원산지인 아이템들, 기술들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이 8개의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팅 노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누가 선두를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스파이 활동들도 이런 전쟁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뉴스가 나왔고요. 군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은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이 중국군을 대신해서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불평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 공산당은 자신들은 산업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이뿐만 아니라 뭐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의 단체들과 개인들을 나열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중 기술 전쟁이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양자 컴퓨팅 분야 그리고 이 군사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세계 무역과 상업은 평화 번영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지 국가 안보 위험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 상무장관이 경고를 했고 미 상무부는 수출 통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데 걸리면 이제 뭐 서플라이어나 이제 뒤에 벤더들 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 그리고 자신들이 수출해야 하는 곳들이 이곳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무부의 무역 블랙리스트는 주로 비우호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무역 제한, 즉 수출 통제를 두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로 다른 언론사에서 냈던 기사를 또 봤더니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자 기술은 미성숙한 스테이지지만 양자 컴퓨터는 결국 전통 암호 체계를 해독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제 이 퀀텀 기술 다음 시대인 포스트 퀀텀 암호화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결국 현재 통신 방식은 해킹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현재 수준은 초소형 물리학을 활용해서 기존 컴퓨터와는 다른 유형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규모가 아직 작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극좋은 조건 등을 요구할 만큼 까다롭다. 그래서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대스텔스 또는 대잠수함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양자 컴퓨팅의 군사적 위험을 지적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기로는 이 양자 레이더를 쏘면은 미국의 스텔스기 또는 뭐 스텔스 잠수함, 핵잠수함 등이 지금 기술로는 감지가 안 되는데 양자 레이더로는 감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경쟁력에서 미국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중국이 이런 기술을 확보한다면 뭐 물론 미국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분자 구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 해서 신자재, 신재료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군사 기술이 과거로부터 재료 과학들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재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군사적으로도 이걸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군사력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개발에 수십억 달러, 즉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메이저 플레이어들로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인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는 제가 좀 소스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장기주주방 공부하는 방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이런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 엄청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뭐 아이언큐 같은 회사들도 밝히지 않았어요. 민감한 정보들이라서 우리가 밝힐 수 없다. 고객들을 밝힐 수 없다. 라는 말을 이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미국 국방부와 큰 계약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국방부 뭐 그리고 관련된 이런 국방 업체들이랑도 뭔가 큰 건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추측일 뿐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모든 투자, 매수, 매도 등 이런 결정들은 투자자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제품의 우월성, 그리고 미중 기술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군사 기술 이러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